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후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죠. 협치 파기다, 독선이다 하면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부정적 기류가 높습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 명 더 남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 박형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수 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박 의원님도 어제 광주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과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과 2월에 또 민주묘역을 찾았지만 그때 참배를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 유족회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서 기념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네. 예, 군사 쿠데타나 군부 독재한 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을 계승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개항을 후보가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학살 세력의 후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셨던데 저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월 정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모두 공히 계승해야 될 그런 정신에 대해서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낙인 찍게 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못마땅하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최소한 국민 통합이나 화합을 위해서 환영한다든지 또는 어제 문희상 전 의장님처럼 네. 쇼라고 하더라도 칭찬할 만하다. 어제 이 이 자리에서. 정도의 얘기는 하실 수 있고 이 정도의 도량이나 포용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위원장 인터뷰 하셨거든요. 제가 그 질문 한번 할 걸 그랬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윤 대통령이 협치 선언 해놓고 하루 만에 독선을 부렸다. 야당 무시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께서 지금 야당과 협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많은 부분을 이 협치 부분에 할애를 하셨고 또 입장하실 때다 연설 끝나고 퇴장하실 때 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이렇게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좋았거든요. 양당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 협치하는 모습. 근데 바로 다음 날 야당이 그렇게도 안 된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바로 다음 날 임명해 버린 거는 이거는 이제 뒤통수 때린 거다. 민주당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 임명을 이 협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한동훈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그 이유가 정치 공세였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할 정도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조국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정치 공세 때문에 반대를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능력이나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전혀 입증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습니다. 34일 만에 임명을 했는데 30일 동안에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한방은커녕 오히려 자책골을 기록했어요. 이모 교수를 한다든지 한국 3M 등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전혀 설득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한동훈 장관 임명될 것이라는 것은 야당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내일 있을 한덕수 총리의 인준에서 부결할 경우에 그 핑계거리를 지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임명했으니까 우리도 부결시킨다.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총리 부결의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더 강력하게 이러는 것이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만약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입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사실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예.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에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덕수 후보자의 예. 임명 부결이 된다라면은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임명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두었던 이유는 보류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야당을 신경 쓴 것이다. 야당과의 네. 어떤 이런 소통, 뭐 어떤 조정 이런 걸 신경 써서 뒀던 건데 한덕수 총리를 여당이 보기에는 특별한 아주 결정적 사유가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부결시킨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할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이시군요. 저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예.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조국 전 장관과 비슷하다라는 이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예. 그런데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팩트라는 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의혹 제기만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를 낙마시키는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수사 때처럼 수사를 하면 나오는 거지 그냥 지금 어떻게 수사도 안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잡느냐 그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죠. 조국 수사 때는 네. 이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는 무슨 스펙 쌓거나 또는 입학하는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든지 불법 사항이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혹만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국민의 인권은 권리를 위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낙마 1순위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도 갈 것이다. 대통령은 그쪽으로 마음 잡은 걸로 알고 계시는군요. 그것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정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만 기류는 아실 것 같아서요. 박형수 의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런 팩트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낙마시킨다는 이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금 성품이나 인사 스타일로 보면은 이런 위법이나 비위가 없는데 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낙마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이지만은 이제는 좀 그런 대통령의 부담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좀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인데요. 잠깐만 여기서 약간 또 반전이 있네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부결되면 대통령은 그 스타일상 정호영 후보자 임명할 것 같은데 박형수 의원님 보시기에는 부담을 덜어주려면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자, 일단 본인이 만약에 오늘이라도 결단을 하신다라면은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지금 인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자진 사퇴를 정호영 후보자가 하면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리고 또 협치를 위한 사실 양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수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당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모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은 어제 5.18에 민주당과 같이 우리 국민의힘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여야 분위기가 그래도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민주당이 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주당이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는 인준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내분이 더더욱 커질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오늘 결단을 한다라면은 네. 지금 전국이 꽉 막혀 있거든요. 예. 총리 인준 문제 그렇죠. 맞아요. 예.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지금 맞아요. 한 발짝 못 나가고 있죠. 네. 이런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정국을 풀 어떤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 머릿속에는 정호영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를 좀 하시고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막혀있는 이 급냉돼 있는 전국을 뚫어보자 이런 아이디어시네요. 혹시 그거 가지고 원내에서 얘기해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이제 검찰 인사까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비단 뭐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의 윤석열 사단들이 부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일기 내각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검찰 출신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이건 정말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검찰 인사를 완전히 흔들어 놨거든요. 어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자천시키고 합리적인 이유로 지금 몇 번씩이나 자천시키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너무 검찰 출신이 많다. 이 말씀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기재부 장관 출신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럼 당연히 그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많이 데리고 갈 겁니다. 자기와 손발을 맞춰왔고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대통령 당선됐다라면 네. 자기 보좌진들 국회의원 당시에 보좌진 했던 그건 당연히 함께 갈 것이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노무현 정부 때 그 함께 일했던 비서진들, 네. 행정관들 많이 청와대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조금 심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든 경찰 출신 말씀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검사가 3사람이고 예. 검찰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3사람입니다. 총 6명인데 검찰 수사관. 네, 법률 비서관, 공직 비서관 이런 검찰의 검사 출신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전문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있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권한이 남용된다든지 알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자, 그러면 30초 남았는데 의원님. 그 네. 대통령실에 이제 검찰 출신으로 간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그분. 이분 뭐 여직원 포옹하고 입 맞춘 거 외에도 시집에서 쓴 표현들이 또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분도 그냥 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해서 해명을 한다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부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오히려 좀 더 커진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진짜 좀 더 자숙해요. 특히 그 자리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더 깊이 반성하고 좀 자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하시겠다라면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좀 더 지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서 뭐 국민들께서 전에 그 탁현민 비서관의 경우에도 사과를 하고 업무를 계속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면은 뭐 저희들은 가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분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볼 때 조금 더 여론을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용납하지 못하시겠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형수 원내대변인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